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열정을 갖고 해낸 사람이 있는 그 반면에 중간에 금방 포기하면서 팀장님 이거 못하겠어요 징징징, 무슨 애도 아니고 옆에서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엄마 오리가 있고요, 아이 오리가 있습니다. 자, 누가 리더일까요? 엄마 오리, 아이 오리. 당연히 엄마 오리가 리더죠. 엄마 오리가 리더인 이유가 뭔지 혹시 댓글창에다가 한번 써주실래요? 엄마 오리가 왜 리더일까요? 엄마 오리가 리더여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많은 조직에 가서 리더십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리더분들한테 그래요. 리더는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는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더는 자리가 만드는가? 아니면 리더는 사람이 만드는가? 제가 이 질문을 정말로 많이 해요. 엄마 오리가 리더일까요? 애기 오리가 리더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엄마 오리가 리더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오리가 리더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덩치가 크니까요.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 오리가 몸집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엄마일까요? 몸집이 크고 새끼 오리가 나를 따르기만 하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리더, 좋은 리더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리더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아기 오리에게 먹이 찾는 것을 알려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한테 리더인 이유는요, 일단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먹여 살려서 살아남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엄마 오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리더가 자격이 없는데 리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공 서열이 됐던, 아니면 나이가 찼기 때문에 됐던, 뭐가 됐든 리더 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 분들은요, 이 팀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나갈지를 몰라요. 근데 진짜 리더들은요, 얘네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요, 키워야 되기도 하고요, 키워서 각각 잘 혼자 먹고 살 수 있게끔 능력도 길러줘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스스로 독립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리더십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리더하고요 부모의 역할은 완벽하게 동일하다. 리더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왜 완벽하게 동일하냐?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길러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부모로서의 역할이 정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하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시나요? 희생이에요? 혹시 선생님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나요? 아마 희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더가 되고 계급이 높아질수록, 한 단계 올라갈수록 직원들보다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 부모의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워서 이 아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스스로 직장을 취업을 하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완벽하게 독립해서 부모의 도움이 없게끔 만드는 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지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수준에 맞는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선생님들은 뭘 자꾸 고민하면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직원,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가? 그 직원이 어떤 수준인가를 머릿속에 빨리 스쳐가지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유치원의 수준이 있고요, 초등학교의 수준이 있고요, 중학생의 수준이 있고, 고등학생의 수준이 있고, 대학생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신입사원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우리 부하 직원도요, 정말 유치원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다 알려줘야 되는 수준의 그 수준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고요, 초등학생 수준의 그 정말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수준을 갖고 있는 부하 직원도 있고요, 중학생의 수준, 독립적으로 하긴 하지만 엄마의 손을
약간 떠났어요. 그래서 엄마에서 약간 떠났지만 그래도 계속 도와줘야 되는 수준이 있고요. 고등학생 수준은 지는 독립했다라고 여기지만 아직 내가 봤을 때 독립하지 못한 수준이 있어요. 대학이 됐을 때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독립을 했지만 아무래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아직 덜 못한, 그래서 계속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되는 그 시기,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각각의 시기가 오던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같은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식의 수준이 우리가 관찰해야 될 영역이기도 하고요. 지식의 수준, 그리고 정신력도 확인해야 됩니다. 정신력. 이 친구가 이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력의 수준에서도 재택근무에 맞는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택근무하면 망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력, 멘탈의 수준, 그리고 의지, 정서적인 수준, 의지의 수준이 있어요. 나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멘탈을 잡은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정을 갖고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중간에 금방 포기게 하면서 팀장님 이거 못하겠어요 징징징, 무슨 애도 아니고 옆에서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직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징징징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 스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스킬도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작성을 못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의지만 충만한 직원이 있고 스킬에 떨어지는 직원이 있어요. 이 수준들이 굉장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수준을 갖고 있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것이냐, 근데 우리가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 리더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팀장, 뭐 파트장, 하여간 장들은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중간 관리자에서 실무에서 리더가 나한테 일을 시키면 일을 분배를 해서 실무를 시켜서 실제로 일을 관리하고 업무의 그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하고 그것들을 걷어들여서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이 중간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실력을 잘 모르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하고 부하 직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서 지금 더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간에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과정을 겪어내셔야 돼요. 이 과정을 충분히 겪어내야, 아, 부하 직원들의 수준이 이렇게 각각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그리고 실행력도 다르고 그리고 이 스킬도 다 다르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관찰하는 방법을 아셔야, 그래야 더 높은 단계에서 부하 직원을 한 번만 봐도 이 직원은 이런 일 시켜야지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무리 큰 조직 운영을 하더라도요, 그 직원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15년 운영하면서 사실 나 혼자 일을 되게 잘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직원 1명을 채용하고 2명을 채용하고 3명을 채용하면서 그 친구들의 실무 능력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업무를 정말 밀착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직원의 능력과 실력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었던 그 시기를 저도 거쳤어요. 그러다가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14년도에 회사 한번 말아먹었다가 빚이 한 3억 정도 됐었거든요. 와, 빚 3억 갚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자영업이었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아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튜브도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15만이 돼서 조직이 커지고,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더 많은 프로포즈들이 들어와서 회사가 자꾸 늘어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많은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법인만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당시 부하 직원들을 다 하나하나 케어해봤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